안녕하세요. 고동입니다. 음, 어떻게 조를 짜도 저렇게 정형화되고 저렇게 똑부러지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을 앞에 세워가지고 저를 비교당하게 저 사장님인지 모르구나 왔는데 저 정신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정신없게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할 텐데 너무 갑자기 떨었다니까요. 하나도 원래 저 안 떨거든요. 강의할 때. 완전 체질인데 완전 비교가 너무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예. 어, 명단, MBS라는 거가, 뭔지를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MBS가 보면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던 아니면은 어떤 공부를 하던 어떤 거를 할 때, 성공의 매뉴얼이라는 게 보통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뭐 가게를 하나 차려갖고 할 때도 그 매뉴얼을 갖고서 하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도 조금 음, 돈을 벌려고 만약 가게를 차리려고 할 때도 프랜차이즈를 하나 인수를 하는 거는 뭐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공의 매뉴얼을 하나 제가 사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매뉴얼을 가지고 정통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명단이라는 거가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성공의 8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집시오 하고 그다음에 꿈을 가지면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 목표가 생기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결정보다 더한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명단을 찾고 그 공부로 보면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가르치는 건, 지금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돈을 벌려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제가 말했던 게 이거에 똑같은 거였어요. 네 꿈이 뭐야? 그리고 목표가 뭐야? 그럼 꿈하고 목표를 하면 너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은 뭡니까? 결단은 완벽하게 내가 해야 될 거를 위해서 다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멘트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예전에 시멘트 발라놓으면 애들이 장난친다고 거기다가 뭐 적어놔요? 자기 이름 쫙 적어놓고 자기 애인 이름 적어 하트 딱 해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그대로 말라 있잖아, 그게. 그럼 그게 안 지워져, 이제. 시멘트 다시 바를 때까지. 그게 결단이에요. 근데 걔랑 결혼 안 하잖아. 나중에 추적해야 돼. 그게 결단이고요. 그 다음에 명단하고 만남 초청, 그다음에 STP, 쇼도 플랜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계획서를 해서 적어서 실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보통 뭡니까? 그러니까 후속 조치라 그러죠. 상담을 하고 이제 후속 조치를 해서 그거는 공부로 말하면 뭐냐면 네가 그만큼 해봤지. 근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았어? 어떤 부분이 됐어? 라고 서로 같이 피드백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복제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자기주도형 학습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음, 컨트롤할 수 있게 돼서 그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똑같이 성공하고 공부가 1등 하는 아이의 그 매뉴얼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가져와서 앞에 거가 다 됐을 때 복제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까지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 사업에서도 똑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서론이 좀 길었고요. 그걸 이제 이 MBS라는 거를 한 모든 제가 지금 현재 핀이 에메랄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에메랄드라는 핀을 가지고 올 때까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열심히 한 듯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이 단계를 다 지나왔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면요, 돈 걱정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핀이에요. 나중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야 되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하고 또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럼 그 핀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가 왔을 때까지, 또 저는 다이아몬드를 갈 때까지, 또 그들의 성공자들의 이 같은, 똑같은 거를 8단계를 저는 또 할 겁니다. 그 8단계라는 거는 뭐 3%부터 6%, 9%다 올라갈 때도 다 똑같이 해서 올라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단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명단을 적으라 그러면 이게 좀 137 이게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명단이라는 강의를 맨 처음에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서영호 사장님한테 이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숨 쉬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대보고 숨 쉬는 사람한테는 다 전달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 너무 싫은 거야. 숨 쉬는 사람한테 그거 하라는 거가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 안에 이 사업의 진짜를 알면요. 그 말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독단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거를 써서 이 엄마의 아이가 아토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장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신랑이 간 경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술을 먹어 세독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고 오지랖을 좀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타적인 마음이거든. 그 거기에 아무나였던 거야. 그 아무나가. 나는 근데 그렇게 듣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오늘 강의를 할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어, 그 아무나를 이렇게 설명해 해드리라. 무조건. 그래야지 내가 그 중에 아무나가 아니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저희가 알려준 누군가가 와서 이 사업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주잖아요. 너 그렇게 손이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아니면 몸이 그렇게 가려워서 어떡하니? 니네 애기 잠을 못 자서 어떡하니? 그게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사람 모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명은요, 이게 뭐냐면, 진짜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참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할 건데, 명단을 적을 때 맨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어, 내가 유치원 때부터, 뭐 유치원 때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유치원 친구는 없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는 있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뭐 대학원, 그 다음에 전 직장, 지금 직장, 너무 많죠. 근데 애들 엄마, 애기들을 키우고 있으면 애기들 엄마, 뭐 이런 너무 많은 명단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 중에는 명단을 뽑으면 되고, 친척들 있으면 친척들 다 적으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걸 얘기를 듣고, 어,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친구가 많아 보이나요? 저는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한 명도 없어요. 초등학교 동창 가서도, 나 혼자 물이 뜬 기름 같아갖고 한 번 가고 안 갔고, 그다음에 중학교 친구도 만나는 애 하나도 없고, 고등학교 친구는 더 없고, 그랬어요. 그게 군중속의 외로움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왜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막 반장하고 회장하고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왕따였던 거야. 그러니까 쟤랑 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랑 맞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위에 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혼자 스스로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명단 적으라 그럴 때 제일 슬펐어요. 정말 슬펐어요. 저는 그래서 1동 경비 아저씨, 2동 경비 아저씨, 3동 경비 아저씨 그런 거 다 적었었어요. 명단. 그래도 적으라 하니까 100명 채우라 하니까. 그리고 경비 아저씨 만나면은 가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빵도 사다 드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10,000원짜리도 하나 드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명단 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에. 그래도 이게 해야 된다니까. 이 매뉴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시작하는 게 너무 잘했는데 기특해요, 제가. 그걸 했던 게. 그리고 이제 세븐 이 명단은 뭐냐면요. 진짜 제가 같이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가족들 빼고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나서 같이 이제 그 시간 강사를 같이 했던 그 동기 언니였는데 그 언니랑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코드가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언니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어쨌든 7명 적으라 했는데 7명 못 적고 딱 한 명을 적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100명, 30명 이렇게 저는 우리 스폰서가 제 동생이거든요. 제 동생한테 저는 여기 어디에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사장님 저 어디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137 중에 베스트 명단 그다음에 30명, 100명 중에 좋게 말해주세요. 저숨 쉬는 사람이 들어갔었어요. 제, 제 동생이 우리 동생의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암자 사장님이 계시고 근데
명단 적으라고 하니까 이제 동생이 나가서 이제 명단을 적는데, 언니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언니를 왜 안 적으시냐니까, 언니는 안 돼요. 안 돼. 언니는 못 해요.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언니는 자기 생각만 있는 사람이고, 남의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숨 쉬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은 할게요. 근데 제가 그거는 처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는 처음에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막 떨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막 고소득자였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학원에서 이제 학원에서 마이크 잡고 학원 강사였어요. 제가. 좀 그래 보이시나요? 듣고 나니까 마이크 잡고 하면은 막 진짜 막 300명, 500명 정도 들어오는 게 이제 다 차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밖에서 이제 도강도 하고 사이사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저는 그때도 다 듣게 해줬어요. 경비 아저씨 못 들어오시게 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그때 돈 드리고 막 이랬어요. 제가 납두시고 선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 음,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은 있었겠어요. 그때는 새벽 2시, 3시까지도 강의를 해요. 12시 40분이 맨 마지막에 마치는데 애들이 모르는 거를 교무실로 물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해결해주고 가면은 3시가 갈 때도 있고 막 그래. 지금은 이제 10시가 딱 맥시멈이에요, 학원이. 그 10시 끝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알았는데 저는 또 오지랖 있어가지고 또 남아갖고 애들 또 다 가르치고 왜냐면 인기 강사였으니까 더 인기 얻으려고. 그래서 애들 막 다 가르쳐주고 남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하고 그 오지랖을 피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4시쯤 4시에 잠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들 이제 학교 가든지 유치원 가든지 하면은 그 애들 또 보내는 건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들어와서 애를 데리고 나갔어. 저는 좀 이게 자야 되니까. 그리고 자고, 그럼 아침에 미팅 11시래.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 시간이라고는 없었다니까? 나한테 뭐 어딜 가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100이었던 거예요. 숨 쉬는 애. 근데 제가 뉴트라이트를 먹고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이요, 있잖아요. 후원하세요. 시간이 진짜 없는 사람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하겠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와, 나 진짜 하루만, 자고 있는데 돈이 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어요. 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저도 지금 명단이 나와 있고 또 지금 사업하러 나오시는 파트너분들 또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 미팅장을 오면서 알게 된 사람. 그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알았던 사람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하는 그 베스트 명단 3분에 있는 애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제가 나는 언니랑 진짜 너무 사업이 하고 싶어. 왠 줄 알아? 언니랑 여행도 다니고 싶어. 그리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언니도 시간 없잖아. 맨 그 시간 강사들 왜 종종종 걸으면 다니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잘 못 벌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언니는 더 그렇겠다 이렇게 했더니 하루는 점쟁이한테 갔더라고요. 점을 보대 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 아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아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아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10가지를 갖고 와서 리스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걸 읽어주는데 제가 너무 울었어요. 내한테 명단 딱 한 명인데 저 언니가 저럴 수 있나?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알아봐 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알아봐 줄게. 지금 이제 그분은 부산에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요즘 자기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좋겠다, 동이야. 이렇게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너 좋겠다. 나는 있잖아. 뭐라더라? 어, 지적인 능력인 품이 있는 그지래. 자기는. 어머,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해? 내가 그랬거든요. 품이 있는 그지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품위는 지켜야 되잖아. 품위는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전임 강사 그 정도밖에 안 돼 있고, 부교수, 조교수,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영역이 아니라니까. 저는 일찌감치 아예 그거는 생각도 안 했어. 그건 하면 안 돼, 그거는.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브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지금 자기가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안 됩니다. 돈은 없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명단을 할 때 이 점수를 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하는데, 이거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 옛날의 매뉴얼입니다. 옛날에도 이게 왜 있었냐면, 간절함이 결혼을 하면은 조금 더 많아지겠죠.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요즘은 뭐 연로족도 많고 뭐 딩크족도 많고 이러니까 또 다르겠지만, 아까 우리 저 처음에 사장님 보세요. 혼자서 딱 돈 벌어서 혼자 잘 즐기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아들도 사실은 결혼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28인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지는 안 하겠대요. 그냥 괜찮겠대요. 누리고 살겠대요. 뭐 지 걸 갖고 누려야 될 텐데 내 거 갖고 누릴까 봐 걱정되긴 한데 걱정되긴 한데 살짝 뭐 무섭더라고 누린다길래. 그래서 네가 네 거 갖고 누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김희원인지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요 또 엄청 간절해지죠. 자녀를 보면 그 아이의 꿈이 엄마가 되어주고 싶잖아요.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자녀한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좌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 이제 마음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 예전에 이제 부산에 내가 있으니까 명단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내가 아는 언니가 있다. 그래서 어 나 부산에 저거 그러면 가야 되나? 그러면은 왔다 갔다 뭐 어떻게 가지? 비행기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막 이랬더니 제 동생 와 언니 니네 앞집 여자나 구원해 이러는 거야. 앞집으로 해 앞집 문 두드리면 바로 돼. 앞, 앞집이요. 부산보다 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산보다 멀어요. 예전에 사업할 때 그 아메 박스 사장님 오잖아요. 그러면 박스에다가 그 사에서 있잖아요. 청테이프로 아메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다 테이프를 해가지고 들고 올라갔어요. 내가 아메이 사업하는 걸 아무한테 안 알리려고.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문을 막 두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왜 그러세요? 내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정수기를 바꿔야 되는데 정수기가 여기가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정수기 그런 거 파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메이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다 가려도 보였나 봐요. 가려 이게 그런 사업입니다. 알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진짜. 뭐 촬영 유무 이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건데 그 점수를 매기겠어요. 만약에 1점, 뭐 2점, 3점, 뭐 4점, 5점 이렇게 매긴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점수가 그러면 다 맞아서 떨어졌을 때 10점이 되고 이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0점이야. 아까 우주현 사장님이 그랬거든. 충청 이남을 4점으로 하라 그랬나? 어쩌다 그래서 내가 너무 웃었어. 빵 터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준적인 그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그래서 베스트 명단을 보고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을 먼저 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을 또 해봐요. 점수를 매겼을 때 10점이 나왔어. 근데 꼴도 보기 싫어. 애가 미친 애 있잖아요. 한 사람 있잖아요. 말을 도대체 얘를 해갖고 어디까지를 해서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깍깍하니 가슴이 막 깝깝해. 그럼 걔를 그러면은 폰을 해야 되나? 점수는 한 4점밖에 안 돼. 5점밖에 안 돼. 근데 막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파이팅도 있고 그래 이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뻐 죽겠어. 하는 짓이 그냥 이뻐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꿈의 크기를 측정을 좀 한 번 더 해봐요. 돌아가서. 응. 내가 사비를 이만큼을 써도 걔한테 하는 거,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의 크기를 책정하는 게 이상이라고 했던 게 내 이상과 그리고 아까 우전 사장님 말 중에 또 좋았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명단을 적거나 뭔가를 하는데, 저 사람한테 이걸 알리면은, 나를 뭐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면요. 안면 사업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까지 해봤다고 해서 많이 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안면 사업은 진짜로 남을 위하는 사업이에요. 남을 돈을 벌게 해주려고 바짝 노력하는 일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다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벌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기에. 근데 나도 사실은 내가 버는 건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되돌아보면, 저 사람이 돈을 진짜 벌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것 또한 내 성공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그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마음을 다시 고치시켜야지 내가 누구한테 알릴지 안 알릴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세븐 베스트 명단 세븐이 있습니다. 저에게 나와 있는 파트너분들의 Q 그룹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소비자 그룹을 한 그룹을 1,000만 이상을 제가 혼자서 합니다. 1,000만이 있고, 그리고 세븐 베스트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나오겠다고 하거나, 그리고 미팅장에 꼭 나오지 않아도 제가 그를 만난다는 거예요. 명단이 뭐냐면, 미팅장에 꼭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로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뭔가 우샤우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다 만납니다. 그 7명을. 일요일 뭐 아침이 됐든 전 그 상관없습니다. 저희 가게 하시고 큰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사장님 쉬실 겁니까? 그죠? 못 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베스트 명단이 나오면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 전에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숨쉬는 사람의 100명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연습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이고 못된 말하고 나한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그거는 제가 그걸 인내하고 이김으로써 이 사업의 진정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만 아시면 정말 엄청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적고도 되게 웃은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최고의 명단을 맞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 하면 안 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리더감인지 아니면 내가 덜 배웠는데 아니면 그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어떤 매뉴얼을 제가 덜 습득하거나 숙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하는 것만 긍정적이라고 끄덕끄덕 해주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나랑 코드가 맞는 거지. 내 말하면 막 다 들어주고, 엄마 그랬냐? 누구 욕하면 같이 욕해주고. 근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막 코드가 맞는 거야. 그건 개를 해야 돼, 거기는. 거기는 개를, 사업은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 모임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사업은 사업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주고 맞아주고 이것보다 제가 맞다고 들어주는 거를 진정성 있게 봐주는 게 맞거든요. 내가 봐주고 들어주는 거지, 그들이 나를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제 명단 한 챕터를 마치면서, 제가 제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이 조지 라드 이분이, 세계적인 카세일러거든요. 차를 몇 년 동안에 만 34대인가? 그 영업을 해서 만 34대인가를 이렇게 파셨다고요. 만 34대인지 10만 30, 아니, 만 34대, 맞아요. 그 영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사장님들 보통 영업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이 세일러라 그러죠. 세일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뭔가를 판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예전에, 뭐를 팔았던 사람입니까? 제 지식을 파는 사람입니다. 제 지식을 상품화 시켜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판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 엄마한테 판 거죠. 근데도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다고 생각한다기보다, 진짜 제대로, 내가 정말 제대로 팔면, 내가 제대로 학습해서 제대로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주면, 이것 또한,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쳤었어요. 지금은 뭐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잘 없어요. 그냥, 지식을 판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사실 팔았습니다, 지식을. 그러면 삼겹살 집을 엄청 멋지게 맛있게 김치를 담궈서 우리에게 맛있는 삼겹살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 있죠.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분도 그러면 뭐죠? 하시는 거예요. 세일즈잖아, 그죠? 어. 그리고 책을 써서 하는 것도 뭐죠? 파는 겁니다. 한강 씨 이번에 책 나와가지고 읽고 있는데, 보면 그 앞에도 읽었었지만, 보면은 진짜 막 어록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어들이, 생소한 언어들도 되게 많은데, 공부가 정말 되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이 난리가 났잖아. 팔려갖고. 그냥 제가 책을 주문했는데 한 달 지나갖고 왔거든요. 그동안에도 계속 밤새도록 인쇄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 진짜 대단한 이 사업을 저도 프랜차이즈가 돼서 제가 또 프랜차이즈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거의 시스템을 파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시스템을 팔고 그들이 이 안에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죠. 한 명을 감동시키라. 딱 한 명을 감동시키라. 그 한 명의 그 뒤에는 그가 나한테 줄 거는 그 200명, 그 뒤에 있는 200명의 명단을 나한테 줄 거라는 거죠. 그 한 명을 감동시키되 어떤 걸 하냐? 감동시키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알아요, 몰라요? 사장님 아시죠? 누가 사장님 진짜 되게 고우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나한테 뭘 팔려고 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난 네 가수 너무 좋아.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 진짜 해보고 싶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오면 진짜 뭔가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유재석 씨 오시면 성공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토크쇼를 할 때 그분의 얼굴을 잘 보시면 그분은요, 뭐, 자기가 해야 될 대본이나 자기가 다음에 쳐야 될 대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읽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웃을 때도 어떻게 웃냐면 그냥 가식적이지 않아요. 진짜 웃어야 될 때와 진짜로 진정성 있게 들어줘야 될 때가 눈에 보이거든요. 사람들은요, 감동을 나를 시키고 내가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받는 거는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애기들, 까만색 애기들, 조금 큰 애기들도 진짜 지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죠? 그냥 막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정확하게 알거든요. 강아지도 하물며 민물들도 다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모르려고? 어떻게 모르려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분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개개인의 상황과 생각과 그 주변 어떤 일들을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그에게 문자를 하던, 뭐, 이렇게 전화를 하던, 그가 대화를 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 모르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이 사람한테 했던 거를 이 사람한테 하는 실수를 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차를 팔 목적이 있는 거다. 그 차를 목적을 있으면 다시 대단한 차를 많이 팔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 명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 그 사람의 정말로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꼭 봐라. 내 차가 아니어도 된다. 그에게 내 차를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내 차를 꼭 팔아야지. 다 알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감동을 시키면 그 한 사람이요. 200명에게 말을 해줍니다. 정말 좋은 대단한 내가 정말 생각하는 정말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와 상담해. 차의 모든 거는 그와 상담해. 우리 건강에 대한 거는 구동이하고 상담해. 그죠?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장님하고 상담해. 피부로 이미 아티스트리를 지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피부가 두 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참고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남입니다. 만남을 할 때, 만남 자체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만나야 될 때가 사실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긴 하거든요.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막, 그래도, 어, 의도하지 않는 만남도 있으니까, 집에 또, 정수기도, 필터로 바꾸러 오셔야 되고, 비데도 바꾸러 오셔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면요, 힘듭니다. 저는 한 번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만나다 보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다 보니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만나고 있다 보니, 계속 만나지네? 이 사람 좋네? 내가 말하는 그 계획을 같이 하려고 그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끄집어낸다고? 이 사람 장점 대단하네? 그거를 보고 만나다 보니 그와 사업이 하고 싶어져서 사업하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사업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럼 영업 돼버려 갑자기. 그 싫어한다는 영업. 영업은 하셔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하는 영업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남을 할 때, 옛날에는 FORM이라 그래가지고, 영어 앞에 이제 대문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때까지 안 만나던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만나던 친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할 때 처음에 제일 접근, 쉽게 얘기를 통하는 게 뭘까요? 가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니네 지금도 1등 해? 너 그때 애들 공부 잘했잖아. 제일 정말 그분의 장점. 이 사람 너무 대단하죠. 누군가를 봤을 때 단점 집어갖고 뒤에서 뒷담화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장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정말 좋으시잖아. 건강하시지? 그런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한 안부가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빨간 날 쓰고 제일 어떤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번에 너 아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 괜찮아? 아픈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족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아큐페이션 뭡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직장이나 직업, 그러니까 보통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사자불면 나왔죠.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음, 직장인이 아니라 여기 좀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잖아요. 사업가 같은 느낌? 근데 변호사나 뭐 의사나 약사나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약국에 의사가 그 약국에 약사가 나 혼자야. 그러면 이제 뭐죠? 실제적으로? 의사인데 병원의 의사는 나 혼자야.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어, 사업가는 아닌 거죠. 그죠? 사업가나 이렇게 인세 수입가는 아닌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내가 직접 뭔가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이라고 감히 이제 그러니까 그쪽 안에 들어가긴 하죠. 그 대신에 엄청 존경하는 자영업자죠. 저는 굉장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의료인을 존경합니다. 의료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앞으로의 안정성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이제 공대를 나오고, 했을 때 그 앞에 친구들이나 이제 동문 애들이 보면은, 이제 의대생들이랑 같이 이제 했으니까 의사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응급실, 응급실에가 뭐, 그게 비쌉니다. 뭡니까? 그 월급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수당이라 그러나? 그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장으로 보통 있거든요. 과장이나 그 안에 이제 어떤 병원 체계 안에서 있는데 과장 이상으로 있겠죠. 이제 의학 박사들이니까. 그 있으면 당번을 정해요. 그래서 특진, 종합병원에서, 만약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특진 교수로 이제 돼 있으면 새벽에 2시에 가서 저 그 교수님 특진 받을 겁니다. 그 교수님 와야 돼요. 특진비가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특진비를 받고 그분이 다시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냥 직장인이죠. 예. 근데 또 이제 나와서 개원을 했어. 자영업을 한다고 이제 개원을 했어. 음, 정말로 잘 되면 다행인데, 저는 안 되는 사람을 좀 봤거든요, 저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남편 사장님이 그 건설업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는 것도 하시고, 건물 임대업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건물에서 저희가 이제 메디컬 센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층짜리 건물, 5층짜리 건물을, 그러니까 내과나 뭐 외과 이렇게 이제, 예, 그거를 이제 줬어요. 해를 줬어요. 근데, 지금 2개가 들어와서 2년도 안 돼서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직종에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더라고요.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월세를 내고 하시는데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것도 보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안이 뻥 비어 있습니다. 진짜로. 피부과에 저렇게 한 명도 없어도 되나? 제가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한번 제가 피부 상담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그런데 가니까요 그러니까 안 오다가 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고칠 데가 어디 있다고. 피부도 익히 좋은데. 다 말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해. 나 할 거 엄청 많대.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맞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화장품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는 자기 화장품도 되게 좋다고 이제 화장품 진열해 놓으셨더라고. 화장품 그걸 팔면 또 마진이 많이 남는데요. 그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여튼
근데 그런 직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휴가,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뭐 휴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요즘 필라테스를 좀 시작했는데 너 괜찮더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니면 집에서 저희 사이클 하잖아요. 저는 스피닝을 하루에 40분 이상 꼭 하고 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우리 자전거를 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여행 가고 이런 날만 빼고 여행을 제가 다녀야 되고 또 가족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 날 빼고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매가 굉장히 예쁩니다. 몸매가 굴곡은 없어도 이게 우리 자전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스피닝을 원래 다녔어요. 다니는 곳에 다니는데 그걸 타다가 제가 한번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그 사이클을 들고 엎어진 거예요. 그거를 할 때는 아픈 곳이 있었어, 제가. 그러니까 나는 근육통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우리 자전거는요, 모든 인체공학이 다 들어있나 봐. 아픈 곳이 다 나. 진짜로. 그리고 살을 진짜 빼고 싶으신 분은 스피닝 하셔야 돼요. 인터벌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렁설렁하고 막 자전거 타면서 막 이게 하면 안 돼. 하지 말고 스피닝 그걸 딱 틀어놓고 그게 완전 심박동수가 확 올라갑니다. 3분 정도 동안 하고 1분 쉬고 또 3분 동안 쫙 하고 쉬고 그걸 40분을 하시면요. 아무리 먹어도 안 찝니다. 저는 물론 뉴트라이트를 진짜 많이 퍼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찌는 것도 있는데 안 찝니다. 아무리 먹어도 안 찝니다. 이 비밀은요, 분명합니다. 그 인터벌 운동을 하루에 30, 40분 이상 꼭 하시면요, 지금 또 일로 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까 사장님처럼 저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강의를 하지 못해서 좀 노력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열정만 오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슬쩍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너무 좋더라. 나는 해봤더니. 근데 내가 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해봐야지. 아니면 집에 자전거를 좀 놓을 데가 없거나 형편이 안 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먼저 다른 자전거 들어와 있거나 옷걸이로 지금 들어와 있거나. 그럼 또 바꿔봐. 그럼 뭐라 하겠어? 남편이 아이고 좋은 옷걸이로 바꿨냐? 이런다니까? 야, 이번에는 좋은 옷걸이로 바꿨냐? 그건 얼마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만약 안 되겠어 밖에 나가서 뛰어가지고 막 살 쫙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서 그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센터 가서 해봐도 되니까. 이거는 강제사항이나 강요사항은 우리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좀 휴식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 꼭 해야 된다. 저는 우리 건강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딱 그겁니다. 운동하니? 운동해요, 안 해요? 숨쉬는 운동이 다죠. 근데 저는 살 안 쪄요. 살이 찌고 안 찌고의 운동의 개념이 아닌 걸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건 그건 아닙니다. 살이 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고 살이 안 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운동은 그냥 내가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가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건강 얘기를 할 수 있어. 저한테 뉴트라이트를 먹는 사람들은 저하고 만나서 제일 좋았던 거라고 지금 한마디 얘기해보라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 고동이, 고동이 덕분에 내가 운동을 하잖아. 그 운동을 제가 그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모든 사람 제가 운동을 다 시킨 거야. 병이 오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시켰고, 유방암 걸린 사람도 내가 시켜가지고 다 제발 안 됐고, 그래서 운동을 먼저 필수적으로 시키고, 그럼 운동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피곤하면 안 되지. 비타민을 안 먹으니까 피곤하잖아. 먹고 한번 해볼래? 그럼 지가 알아요. 한 일주일은 줘봐, 그냥. 까짓 거. 일주일도 한번 먹어봐.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하면 줄 수 있잖아. 근데 진짜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 응. 진짜 주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 아까 100명 하라잖아.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막 해보라잖아. 그리고 이제 머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경제 상황 아까 현실 점검 보셨죠? 저거는 지금 사장님이 굉장히 지금 MG 중에서도 완전 MZ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 상황,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자식들에 대한 리스크 이거 체크하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제가 그저께 지금 부산을 내려가서 밤에 어저께 아빠를 모시고 저기 분당의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입원을 시키고
거기가 아마 최고의 무슨 도바스 무슨 기념병원인가 이래가지고 뭐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서 그래서 그쪽으로 모셔가서 치료를 받고 오늘 제가 상담을 하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근데 이제 어저께 병실을 들어가는데 아빠는 다인실에서 계실 분이 아니니까 그냥 다인실에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실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병원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병원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한 달에 그 특실에 들어가 있는 비용만 1,400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빠가 지금 하루에 지금 65만 원 하는 방에서 혼자 주무시고, 오늘도 지금 주무실 거고, 앞으로 이제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빠 같은 경우는 80 지금 한 살 2살 되시는데 뉴트리라이트를 10년을 드셨기 때문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니까 조금 아프니까 너무 아프다고 느끼나 봐요. 제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진짜 많이 지고 근육량을 쟀더니요. 아, 혈관 나이가 얼마라더라? 혈관 나이가 48세. 혈관 나이 48세. 근육량이 우리보다 더 많아. 전체가. 그리고 뼈에 혹시나 골이 좀 안 좋은 데가 있는지 다 찍었거든요. 하나도 없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뼈를 갖고 계시는 82살이 있네요.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많이 먹였거든요. 우리 아빠가 저에게 대단한 소비자시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지금 항상 하세요.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때도, 네가 뭔가 돈을 벌 때도, 그다음에 네가 뭔가 학위를 다 따고 엄마한테 이렇게 기쁨을 줬을 때도 다 있었지만 네가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알아? 네가 제일 잘한 일이 이 사업을 한 거야. 우리 엄마가 그 죽을 듯한 그 편두통을요. 우리 제품을 먹고 나갔거든요. 하루에 그 예전에 아시죠? 그 사리돈 아시죠? 펜잘 사리돈 이런 거 나올 때 요즘은 뭐 타이레놀이지만 그거 나올 때 하루에 5알 수시로 먹으니까 그리고 토하고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한테 안 할 수가 있냐고 이 오지랖가 미치거든요. 제가 또 오지랖 한번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딸이 셋이에요. 제가 큰 딸이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이서 병원비 얘기를 딱 나오는데, 딴 데를 쳐다봤지. 우리 쳐다볼까 봐. 다행히 아빠가 이제 조금 사셨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내 병원비 내가 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딱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막, 아빠 나 그럴 줄 알았어. 아빠 멋쟁이. 내가 그랬지. 아빠 멋져. 이러면서 왔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만약, 그게 내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돼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나 너무, 우리 아빠가 어제 좀 되게 멋졌어요. 나 진짜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빠 여기서 한 2달만 있다가, 한두 달만 있다가,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있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병원비. 앞으로 10년 더 사시면 어쩌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10년 더 하셔야 되는데, 건강하게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 말입니다. 말이 또 잘못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실내찾기 할 때 과정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항상 하면서 나도 웃는데 야,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같은 사람한테 내가 같이 있는 옆에 아줌마 그다음에 누구한테 야,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분 더럽게 나빠요. 꿈은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요새는 그럼 꿈 뭐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선생님도 물어보면 안 된대요. 왠지 아세요? 애들이 그런데 우리 엄마처럼 안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다잖아.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어떤 애한테 나보고 언니 하는 애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나한테 언니 하는데 언니 내가 넌 도대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물어보지 마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처럼 안 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수진아 절대 혹시나 그 엄마랑 상담하게 또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너 알지? 이랬더니 아우 제가 뭐 짱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다음 이거 신랑 돈 버는데 너 언제 끊겨? 끊기면 얼마나 버텨? 이런 거 사실은 그 메시지 안에 사실 그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이게 지금 일을 막 하고 있고 남편도 있고 저도 있고 막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 근데 끊겼어. 수입이 끊겨. 그러니까 갑자기 쉬게 돼. 아파서 6개월 휴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
한 달에 뭐 400이든 500이든 뭐 1000만 원이든 들어오던 게 딱 끊겨요. 그러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걸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그거 택시기사 아저씨를 만났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또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예, 아주 젊어 보이신다고 이렇게 했더니 퇴직을 하고 한 몇 번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었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버셨대요. 61살까지 버셨는데 집에서 한 1년 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죽을 때까지 3, 400은 벌어야 될라나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엄청 뭉클했어. 그 말이. 죽을 때까지 벌어야죠.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애들 공부 잘해, 이런 거. 공부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 물어봐주고. 건강, 어때? 경쟁력 좀 키워줘야 되는데, 애들. 건강, 키도 좀 키우고, 막. 그런 얘기 하셔야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너 지금 놀러 다닐 때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여행 갔다 왔다라고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사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는 공짜로 다니잖아. 너는 뭐 돈 내고 다녔어? 야, 그런 여행 오죽하냐. 야, 기빨 여행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여행 되게 좋아요. 응, 요즘 여행도 되게, 우리 아메이 사업하는 그 여행 보고 뺏겼나 봐. 여행 되게 좋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좋더라고. 뺏겼나 봐. 약 올리는 말 금지입니다. 약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초청을 이제 하잖아요. 이 자리에도 모시기도 하고, 제 입에도 모시기도 하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첫 번째 원칙은요, 제가 제일 먼저 좋은 자세로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자세로 참여하고, 성실히 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지키고, 그다음에 시간 약속하고, 잘 지키고, 그런 거. 그리고 남이 안 했다고 화내지 마세요. 남이 약속 못 지키고, 남이 뭐 했다고 했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진정한 영업이 돼버린다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나랑 같이 있으니까 이해해주면 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같이 도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파벳을, 에티튜드를 숫자로 하면 100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해봤잖아. 숫자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자세가 그 정도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후원은 이제 후원자에게 많은 음원을 찾아가지고, 뭐, 어떤 거에 이게 후원이 될지, 글자를 잘못 적었네. 후원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맞는 걸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후원하겠다고 학원 강사님이 수석 다이아몬드 계신 사장님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날.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그 앞에 너무 불쌍하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동기가 안 섰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어떤 거에서 올지 몰라요. 저는 엄청 제가 그런 스토리가 막 엄청 대단하게 이런 스토리가 있어갖고 이게 됐습니다.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스폰서님이. 근데 저는 그것보다 당당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걸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방지다고 할 정도로 하면 되죠. 사장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 좋은 사람이면. 사장님 나쁜 사람이면 우리가 지금 성정기하고 정수기가 왜 있습니까? 그거 고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딱 맞더라고요. 제가 고르지 않아도요, 걸러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7명이 남아요. 다 걸러지고.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스케줄을 맞출 때 그 상대방의 스케줄에 지나치게 맞추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내 스케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 진짜 너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내 스케줄표를 보고 내가 이날, 이날, 이날이 좋은데 그중에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가장 좋겠죠. 이게 미팅에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할 때. 그리고 설명,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도 마찬가지고 설득을 하시면 안 되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가 판단하시게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라! 계속 오라 오라 했는데 안 왔어. 열받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의 덕목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얼굴 보면 되잖아요. 얼굴 보고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이 또 시기가 아니면 좀 늦게 그러면 좀 다음에 그러면 하자 보자. 지금 저에게 베스트 명단 중에 그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들이 지금 사업 설명회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식구들이어서 들어오라 한 거예요. 아마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MBS를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가 이 MBS 강의하는 거를. 근데 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내 진정성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유정이 너무너무 예쁜 짓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점수는 매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쁜 짓만 하는 애들. 그리고 연심이, 내가 보면 우리 연심이 이런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남한테 봉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남한테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 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은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번에 자기가 정말 제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다 믿어줘요. 들어줘요.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 우리 성애. 상황이 전혀 안 돼서 저를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만 오는데 그래도 언니는 보고 싶어요. 언니 보러 갈 거예요. 언니,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낮에 못 오면 언니가 저 좀 보러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찾아갑니다. 가면 되니까. 갔다 안 갔다 하긴 해요, 어쩌다가. 맞아, 때려서.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어, 이 리테일의 원칙, 뭐 이런 책에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들에 충실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가 그게 힘이 되고 지지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많이 찾아가자. 강의 마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은영이가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영아, 보고 있지? 음,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나쁜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을 끊어내라.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려 노력해라. 기억은 다르게 적히더라. 참 이상하지? 상처 준 말은 기억도 못하면서 상처받은 말은 잘도 기억하죠.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돼.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너에 대해 하는 말에,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 어떤 사람은 나를 동그라미로 보고, 누구는 네모로 본들 신경 쓰지 마. 굳이 나서서 그 사람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나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좋은 글이죠. 은영아, 고마워. 어,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아볼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서 제 얘기하고 이 사업은 같이 여행 다니는 사업이니까 우리 같이 여행 다니자. 그렇게 하고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저희 그룹에 파트너사님들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진짜로 다 걸러서 제일 좋은 엑기스들만 딱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저하고 개원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형제그룹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포츠님 당연하시고요. 우리 남자 사장님.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모자란데 너무 이렇게 뭘 아는 척하고 사업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